슈퍼버그 맷 메카시 지음 김미정 옮김 슈퍼버그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이라. 지금 이 책을 지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짧은 안내.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의 의사인 맷 메카시는 슈퍼버그와 전쟁 중이다. 슈퍼버그는 강력한 항생제로도 되지 않는 변이된 박테리아를 의미한다. 맷 메카시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슈퍼버그에 맞설 새로운 항생제 임상 시험의 최전선에 서 있다. 이 임상의 과정은 그야말로 인류의 미래를 좌우하는 숨가쁜 순간이다. 이 책은 그 여정의 충실한 기록이자 생과 사의 순간을 오가며 치열하게 싸우는 한 의사의 솔직한 고백이다. 이 책에서 맷 메카시 박사는 알렉산더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에서부터 첨단 유전자 조작 기술인 크리스퍼에 이르기까지 박테리아와 항생제 개발의 역사를 살핀다. 이를 통해서 항생제 분야에서 인류가 믿기 힘들 만큼의 획기적인 발전을 어떻게 이루었으며 동시에 21세기에 지금 어째서 인류가 극도로 전염병에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이 책에는 생명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의 실제 이야기가 담겨 있다. 희소 간염병을 앓고 있는 10대 소녀와 9.11 테러 당시에 현장을 지키던 뉴욕의 소방관,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한 여성, 의료진의 처방 실수로 인해서 마약 중독자가 된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의 이야기는 슈퍼버그의 치명적인 위험을 알리는 동시에 그들을 치료하기 위한 험난한 여정을 가고 있는 의료진들의 고군분투를 가감없이 보여준다. 메카시 박사는 치명적인 박테리아 감염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제를 선보일 수 있을까? 메카시 슈퍼버그 추천의 글. 항생제 개발은 제약사로 소지 맞는 품목이 아니다. 간염병은 주로 가난한 나라에서 나니까 말이다. 서민 당국대학교 의대 교수 슈퍼버그를 약물 내성 미생물과의 전투 그 최전선의 현장을 담고 있는 슈퍼버그는 의학 박사 이렇게 하버드 의과대 또는 SF 슈퍼히어로 영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의사 메카시는 치명적인 슈퍼버그에 대해서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한다. NPR. 현지에서 가장 절박한 도전 중의 항생제 내성의 감염병 처리를 찾기 위해서 커커스. 이 책은 박테리아와 항생제 세계를 들어보는 결과물이다. 메카시는 항생제의 역사와 치명적인 내성 박테리아와의 긴박한 싸움을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의 눈으로 본다. 메카시. 2019년 최근 책이네요. 메카시, 맷 메카시 지음 슈퍼버그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 일러드. 이 책은 지난 5년 동안 600개가 넘는 1차, 2차의 자료와 공식 및 비공식 인터뷰를 바탕으로 썼다. 이 책은 임상시험에 대한 실화이며 등장하는 환자들은 실제 인물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및 정보 이전의 및 책임 준수하기 위해서 이 책의 내용을 심중히 검토했으며 환자의 프라이버시에 그것은 변경을 했다. 프롤로그. 동위턴 직후 허리 부근의 진동을 느꼈다. 걸음을 멈춘 뒤 커피 잔을 내려놓고 호철기를 훑고 도왔다. 응급실이었다. 계절이 맞지 않게 따뜻했던 2014년 10월 어느 날 그 문자는 내게 불안과 흥분을 일으켰다. 11년간의 교육과 훈련을 끝에 나는 맨해튼 어퍼이스 사이드에 있는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의 전문의로 근무 중이었다. 문제는 치료가 어려운 감염 증세의 환자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리고 있었다. 잠시 후 나는 의대생들과 레지던트들과 함께 새로 배당된 환자 앞에 서 있었다. 간이 침대 위에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청년은 짙은 녹색 눈동자의 목이 작은 몰타 십자가 문신을 새긴 킨스 출신의 흑인 정비공 잭슨이었다. 그는 왼쪽 다리에 총상을 입었고 박혀있는 총알 주위가 감염된 것으로 보였다. 잭슨의 무릎 바로 위로 총알의 궤적을 따라 파열된 상처를 들여다보는 동안에 한 학생이 내게 미생물 검사 결과가 인쇄된 종이를 보냈다. 나는 순간 놀라움을 멈췄다. 잭슨은 콜리스티, 농농균, 대장균 등의 감염증에 쓰이는 항생제로
다른 항생제가 효과가 없을 때 쓰이는 최후의 보루로 여기지나 독성이 강한 후 최근에는 콜리스틴 내성에 가진 세균이 있는데 이 제외한 모든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신종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있었다. 콜리스틴은 사용한 적도 몇 번 안 되고 너무 독성이 강한 약이라 여부가 좋았던 적도 없었다. 콜리스틴은 박테리아를 죽일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신장과 다른 내부 장기를 손상시켜서 내 환자 중에 여러 명을 투석 아니면 사망 두 가지 선택지에 직면하게 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효과가 탁월하다고 입증되었던 항생제는 이제 무용지물로 여겨졌지만 잭슨을 다리를 구하고 싶다면 그것이 유일한 선택지였다. 좋지 않군. 나는 고개를 처음에 결과지를 학생에게 돌려주었다. 미국에서는 매년 2만 명 이상이 항생제 내성 감염으로 인해 사망하며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의 공급로는 거의 말라붙어 있었다. 나는 몸을 구부려 잭슨과 눈을 맞추며 신중하게 단어를 골라 말했다. 당신은 감염이 되었어요. 잭슨은 내 뒤로 늘어선 의사생과 레진트들에게 시선을 던졌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잭슨은 얕은 소음을 들이쉬다가 내쉬지도 못한 채 내 대답을 기다렸다. 순간에 잭슨의 시간이 사라지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작은 입안실이 더럽기만 느껴져서 나는 가운을 벗고 소매를 걷어올렸다. 상당히요. 잭슨이 눈살을 찌푸렸고 나는 반사적으로 그의 손을 잡아주려다가 멈칫했다. 보호 장비 없이 이 환자를 만져서는 안 된다. 나는 몸을 돌려서 팀원들에게 말했다. 다들 당장 밖으로 나가게. 팀원들이 나가고 나는 잭슨을 향해서 말했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병실 바로 앞에서 일회용 노란색 가운과 자수색 니트릴 장갑을 끼고 나는 혼자 그의 침대 옆으로 돌아왔다. 어렵기는 하지만 치료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제 잭슨은 과호흡에 가까울 정도로 빠르게 숨을 쉬고 있었다. 이마에는 땀이 송송 맺혀 있었다. 잭슨은 총알에 들어간 곳에서 몇 센티미터 위의 허벅지를 움켜잡았다. 그의 손끝 아래로 박테리아가 빠르게 증식하며 근육과 뼈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이렇게 되나요, 제 다리? 그게 물었다. 사실 나도 확실히 알지 못했다. 오직 콜리스틴만 감염을 중지시킬 가능성이 있었지만 말 그대로 가능성에 불과했다. 효과를 장담할 수는 없었다. 가장 최근에 콜리스틴을 처방한 환자는 주사를 맞은 지 12시간 후에 사망했다. 그 전에 환자는 주사를 맞는 동안에 사망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나는 최대한 자신감이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땀으로 축축해진 그의 손을 꼭 쥔 채 그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 난처한 상황을 전해주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와 같은 방에 있기 위한 것만으로도 그들은 까다로운 예방 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겨낼 겁니다. 그럴 거예요. 나는 눈물이 차오르는 그의 눈을 뒤로 하고 병실을 나와서 가운과 장갑을 벗었다. 콜스엔 투약합시다. 내가 말하자 레스턴트가 쟁걸음으로 컴퓨터 들어가서 처방전을 입력했다. 그러고는 다 같이 손을 빡빡 씻고 다음 환자를 보러 갔다. 회전을 끝내고 나는 이식 종양학 감염병 프로그램의 책임자인 톰 월시 박사의 연구실로 건너갔다. 월시는 움푹 들어간 눈과 따뜻한 미소를 가진 감자칩처럼 청결하고 마른 사람이었다. 하지만 악수를 할 때는 힘이 있었다. 오목조목한 그의 이목구비는 넓은 이마와 어깨, 얼굴 비율을 무시한 큰 코를 가진 나와는 크게 대조가 되었다.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이었다. 월시는 원인이 모호한 감염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명이다. 그는 환자를 돌보지 않을 때는 그들을 치료할 새로운 항생제를 만든다. 나는 의대를 졸업하고 몇 년 후에 그를 만났고 그 후로 줄곧 함께 일하고 있다. 처음 만났을 때 그가 그려준 우아한 생화학적인 구조들을 아직 갖고 있다. 맥카시 박사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소개는 아직 제대로 못 봤네요. 맨 맥카시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독자가 마치 고도로 전문적인 분야의 내부자된 같은 착각 이 정도로 생생히 명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라고 했고 세계적인 수준 의사와 연구자의 지식을 경험으로 유려한 필자를 써내려간 작가는 없을 것이다. 맥메카시는 그냥 작가였군요. 의학 미생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는 이런 것이다. 무섭게 전파하는 이 작가로서의 이런 책을 쓰게 되었군요. 회전을 끝내고 나는 이식 종양학 감염병 프로그램의 책임자인 톰 월시 박사 연구실 갔다. 2009년 그는 생의학 연구와 질병 예방을 담당하는 연방기구인 국립보건원에서 우리 병원으로 옮겨왔다.
그는 항생제 개발을 위한 시험관, 동물, 인간 실험 중인 여러 나라의 의사와 과학자로 구성된 연구 컨소시엄까지 우리 병원으로 가져왔다. 토머스는 감염병, 종양학, 소아과, 내과, 병리학, 미생물학, 견류학의 전문가다. 그만큼 폭넓은 지식을 가진 사람은 드물다. 당연한 일이지만 대형 제약회사들은 그와 함께 일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나 월시는 자기 연구 계획에 부합할 때만 그들의 제의에 응한다. 나는 그가 낮은 소리로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한 문장으로 5천만 달러 하나 약 600억의 예산이 책정된 신약 개발 제안을 거절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었다. 잭슨이 실려왔던 그날 아침에 월시는 대형 제약사인 엘레간이 아직 입증되지 않은 약물로 대규모 인체 실험을 하려 하는데 그 임상 실험을 우리에게 맡겼으면 한다며 흥분해서 내게 전화를 했다. 더블린에서 본사를 이 회사는 유망한 신작물질을 개발하는 중이었고 그것이 통상적으로 슈퍼버그로 불리는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의 치료에 안전할 뿐이라 아니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 주기를 원했다. 슈퍼버그는 점점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었다. 슈퍼버그는 1960년대 이전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고 1990년 대까지도 산발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사들의 잘못된 항생제 처방 관행과 함께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상업적인 농업이 박테리아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약품들을 노출시켰고 그 결과 박테리아들은 그 약효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알아냈다. 이제 슈퍼버그는 캔서 지역의 유탄에도 숨어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치명적인 감염의 주요인인 슈퍼버그가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다. 무슨 연구라고요? 나는 월시가 사무실로 들어서면서 물었다. 그는 지저분한 책상에서 벌떡 일어나 졸업장과 상장 액자들로 뒤덮인 마호가니로 된 책장을 지나쳐 나를 맞이했다. 어떤 약인데요? 나는 다시 물었다. 그는 지쳐 보였다. 그는 보통 하루에 3시간만 잤다. 환자를 치료할 새로운 항생제를 필사적으로 찾아야만 하는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불과 몇 년만 해도 치료할 수 있었던 감염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건 이제 흔한 일이 아니었다. 달바반신 2014년 FDA로부터 복합성 피부 및 연도적 감염증 치료제로 승인받은 항생제로 달반사라는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다.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는 가운데 메드실린 내성 황색 포도성 구균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그는 메드실린 내성 황색 포도성 구균 치료제인 반코마이신의 내성을 보이는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고 7에서 10일간 하루 2회 투여해야 하는 반코마이신과 달리 8일 간격으로 30분씩 총 2회 투여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간질환 환자의 경우에 간 독성 우려가 있어서 시판 후에도 안정성 연구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었다. 그가 내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의 눈에는 조금 생기가 돌았다. 응급실에서의 긴장된 진료로 내 손가락과 손목은 여전히 축축했다. 나는 손바닥을 바지에 문지르며 의자에 앉았다. 농담하지 마시고요. 그는 두꺼운 처르처를 내게 건네며 대답했다. 농담 아니야. 14년 전 학생부 시절에 훗날 노벨상 수상자가 된 소음 스타이츠의 실험실에서 일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생명체의 원자 구조를 탐구하는 결정학계의 마이클 조던으로 당시에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던 생물 물리학자였다. 스타이츠는 거의 모든 생명체의 필수 기능인 단백질 합성을 연구했고 그의 연구 결과들은 달바라는 약칭으로 불리는 달바 반신 관련 항생제 몇 종을 포함한 각종 신약 개발로 이어졌다. 톰 월시처럼 스타이츠 역시 신약 개발의 미래를 내다보는 성견 지명을 갖고 있었다. 내가 스타이츠 박사와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예일대학교 야구 동료였던 그의 아들 존을 통해서였다. 존과 나는 둘 다 포지션이 투수였고 생화학 전공 학생이었으며 대학 졸업 후에 프로야구팀의 스카우트 됐다. 존은 2001년 메이저리그 드래프트 3라운드에서 밀워키 브루스에 선발되었고 나는 다음에 21라운드에서 애나하임 에인절스에 선발되었다. 우리는 빅리그로 진출할 운명이라는 생각에 잠시 빠져 있었다. 그러나 1년 후에 유타주 프로보 지역에서 마이너리그 생활을 하다가 에인절스 팀에 방출된 나는 야구 글러브 대신에 정진기를 선택했다. 2003년 가을 나는 하버드 의과대학에 입학하면서 보스턴으로 이사했고 그 무렵 존도 야구를 포기하고 예일 로스쿨에 입학했다.
그 대학 수업이 시작된 지 몇 주 후에 나는 국제 비영리 단체인 파트너스 인 헬스의 공동 설립자인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감염병 전문의 폴 파머의 강연에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남은 생애 동안 내가 할 일을 깨달았다. 나는 감염병을 연구하고 그것을 물리칠 방법을 알아내기로 했다. 그럼 시작해볼까? 월시 말에 나는 몽상에 빠져나왔다. 그래서 내가 약물 내성을 지켜보기만 하던 수동적인 관찰자에서 증가하는 슈퍼부의 위협을 저지하기 위한 경주에 뛰어든 능동적인 참여자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임상시험의 멀고도 험한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톰 스타이츠, 톰 월시와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과학 발전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의 실패한 연구들과 끔찍한 윤리적 과실로부터 얻은 고통스러운 교훈에도 익숙해져야 했다. 나를 킨스에서 온 겁에 질린 정비공의 병실로 이끈 이 특별한 이야기는 약 100여 년 전인 1914년 10월 한 군의관이 병세의 청상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점을 직감했던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의 모험담에는 잭슨의 감염에 대한 수수께를 푸는 데 도움이 될 단서들이 잔재해 있다. 이렇게 이제 서론을 통해서 우연한 관찰을 통해서 제일 원칙은 달바 임상 시험의 지원자들은 수면 아리어 연구들 슈퍼버그 치료제를 찾아서 이렇게 우연한 관찰을 통해서 서론 부분을 보았습니다.